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활 한문 2017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한문입니다. 자, 먼저 3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기 보면 한자의 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존재한다. 그 중에 새끼로 매듭을 엮어서 기억의 보조수단으로 삼았다. 자, 이런 데서 이제 생긴 게 뭐냐? 자, 거기 보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창일 제자설이죠. 창일이라고 하는 이제 신화적인 인물이 그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창일 제자설이고, 두 번째가 팔괘설이죠. 팔괘. 8개 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승설. 결승설. 매듭을 묶었다는 거죠. 결승이라는 게. 네 번째가 하도락서설이죠. 하도락서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는 이제 그 황하와 낙수에서 이제 그 나온 그런 용마의 등, 거북의 등에 새겨져 있는 것에서 발생했다. 뭐 이런 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런 그 새끼로 매듭을 엮어서 이게 중요하죠. 자, 새끼로 매듭을 엮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결승설이라고 합니다. 결승설. 그러니까 결승이라고 하는 것은 매듭을 묶는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9페이지에 보면 결승설이라고 2번 해갖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답이고요. 37번 문제를 보시면 한자는 낱말의 변화가 허용되지 않는 글자로 어휘가 자리하는 통사적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어순이 중요하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고리버라고 그래요. 고리버. 자, 그 고리버라는 것은 그 13페이지를 보시면 13페이지에 이제 보면 여러 개가 나오죠. 거기 이제 그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13페이지. 자, 13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한자는 고리버에 맞도록 이렇게 썼죠. 표의 문자다. 그래서 글자 하나마다 다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낱말의 변화가 안 되죠. 어떤 글자가 우리말처럼 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식자가 나오면 이게 어떨 때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자만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고리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38번 문제를 보시면요. 38번입니다. 38번은 한자는 글자의 모양을 지칭하는 자, 우리가 글자의 모양이니까 이게 뭐예요? 모양형자죠? 모양형. 이거 쓰겠죠. 그 다음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를 지칭하는 거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소리 음자겠죠. 소리 음자. 발음하는 소리니까. 소리 음자겠죠. 그 다음에 글자에 담겨져 있는 뜻이니까 이건 뜻 의자겠죠. 뜻 의자. 뜻을 나타내는 의자.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나온 것이 들어가 있는 게 답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찾아보시면 형음의, 형음의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히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3번. 3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9번 문제입니다. 자, 한자의 획을 지칭하는 것 중에서 위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그 위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긋거나 내려가면서 긋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삐침이라고 그래요. 삐침. 삐침. 여기 3번에 보면 삐침이라고 써져 있죠. 삐침. 여러분 그 교재로는 22페이지부터 이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거기 그 22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나오죠. 삐침은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긋거나 내려가면서 긋는 것을 지칭한다. 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삐침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번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0번 문제에서는 그 한자에는 사성이 있는데 발음할 때 나는 소리가 평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높낮이의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는 문제의 답이 다 있죠. 평평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평성. 자, 평성은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시면요. 41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다음 글자의 왼쪽에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글자. 자, 이 왼쪽에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건 뭡니까? 실사자죠, 실사자. 여기 왼쪽이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밑에 발이죠. 아랫부분에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그 아랫부분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칼도자 같은 경우는 주로 오른쪽에 많이 오게 되죠. 칼도자 같은 거, 이런 글자들은 오른쪽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여러분 그런 것도 잘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41번은 정답이 그 실사자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를 보시면 한자의 부수 중에서 글자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비스듬하게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감싸고 있는 거. 예, 여기서 감싼다는 것이 상당히 포인트죠. 감싼다. 자, 그래서 감싸는 것이 뭐예요? 어모죠, 어모. 우리 은폐할 때 어모한단 말 하지 않습니까? 28페이지를 보세요. 자, 2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6번에 보면 어모라고 나오죠. 이런 글자, 또 이런 글자. 이게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글자죠. 그래서 어모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43번입니다. 동안시대에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문해자를 통해서 한자의 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글자를 분류했어요.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게 바로 육서라는 거죠. 육서를 허신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재 그 47페이지를 좀 보세요. 4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의 한 넷째 줄에 보면 기원후 100년 정월에 허신이 집필한 설문회자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설문회자를 통해서 그런 그 글자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이 그 허신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설문회자가 뒷장 48쪽을 좀 넘겨보세요. 48쪽을 넘기면 그 두 번째 단락에 허신은 설문회자에서 9,350개의 53개의 글자를 기본으로 삼아 구조를 분석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부스를 창안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여러 개를 만들었다는 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형과 음과 의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걸 통해서 그 분류한 거, 그러니까 허신이 그런 한자의 구조를 특성을 통해서 분류한 것이 48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서 네 줄 올라가 보세요. 네 줄. 밑에서 네 줄 올라가면 허신이 한자의 구조와 이런 말 있을 거예요. 형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글자를 분류한 6가지 기준을 육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가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8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 43번 1번의 육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보시면 해와 달, 물, 나무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그런 자연 상관물 대상으로 해서 지니고 있는 성격을 글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상형 글자죠. 상형. 상형이라는 것은 모양을 본뜬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뭡니까? 그런 생활 속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글자를 만든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상형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 49쪽에 보면 나오죠. 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우주 존재하는 사물의 현상, 모양 혹은 형태를 본떠서 그림이나 도형처럼 그려서 나타내는 것이 상형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있는 그런 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그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연 상관물 이런 것들 대상으로 해서 성격 이런 것을 글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주상에 존재하는 사물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글자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45번 문제를 보면 자, 4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구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냐. 자, 구체적인 모양이 없다는 것은 이걸 지사죠, 지사. 지사는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사는. 그러니까 지사라는 글자가 이제 그 대표적인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지사라는 글자를 찾으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3번의 상이죠. 윗상자. 실제로 이런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있죠?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요 모양을 이제 윗상자로 그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사가 되겠고요. 자, 46번에서는 한자에서 모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소리 부분과 발음 부분, 그런 뜻 부분과 발음 부분. 자, 이런 게 뭐겠어요? 형성이죠, 형성. 46번은 형성과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 답은 2번이죠.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 교재로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를 보면 4번 해가지고 형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부터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47번 문제를 보면 나머지 색과 다른 형태를 가진 거. 자, 1번에 보면 일출, 해가 뜬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일출이니까 주술관계. 다음 두 번째 산고, 산이 높다. 주술관계.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춘향, 년, 이팔. 춘향은 이팔 16이죠. 16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술관계죠. 4번은 평천하죠. 이거는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술목관계죠. 술목관계. 천하를 평정한다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교재 그 89쪽부터 90쪽까지가 그런 그 주술관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하도 조금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자, 4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뭡니까? 이 수식 구조로 되어 있는 구문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좌우라는 것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죠. 좌우. 좌우라는 것은 이제 왼쪽, 오른쪽이니까 이것은 이제 수식하고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인인 이것도 사람마다 그러니까 같은 말 쓴 첩어 계통이고요. 그다음에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닦는다. 몸을 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식 꾸며주는 것은 뭐예요? 필승이죠. 2번이 답입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필히 성을 꾸며준다. 49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구문에서 대립구조로 되어 있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죠. 뭐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천지인 같은 경우는 대등이라고 그랬죠. 얼핏 보면 대립 같지만 대등이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니까. 자, 두 번째 표리, 겉과 속. 요게 대등이죠. 대립이죠, 대립. 겉과 속은 반대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중에서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평서문의 종결어미로 가장 합당한 거. 당연히 이건 뭐겠어요? 야죠, 야. 야라고 하는 게 평서문의 종결어미로 인이라 이런 정도의 뜻이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 나오는 1번의 한은 어찌란 뜻이에요. 어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문문이라든가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는 이것은 이제 감탄문에 주로 많이 쓰는 글자죠. 제. 그 다음에 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뭐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문문에 많이 쓰이죠. 자, 그러니까 야라는 것이 들어간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사를 사용을 하죠. 다음 중에 상대 부정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이는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1번은 그 51번에 나오는 지금 이제 문제 중에 무죠. 말무자죠. 말무자. 금지사에 쓰는 거죠. 금지사. 2번은 아니 불자죠. 부정에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말물자. 이것도 말물이죠. 이것도 금지사로 쓰이는 거죠. 금지사. 자, 여기서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비자죠. 이게 이제 상대 부정이다.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거나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부정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되는 것이다. 자, 52번. 대동강수 하시진에서 의문형을 나타내주는 글씨를 하는 것으로 가장 합당한 거. 이건 뭐겠습니까? 어느 때 닿을 것이냐죠. 대동강불이. 그러니까 어찌 하자가 되겠죠. 53번.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라고 할 때 어떤 거냐. 반어죠. 반어. 배우고 익히는 게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니까 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한 즐겁지 아니한 건 즐겁다는 거고요. 54번은 욕사인인 이습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사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일 사자겠죠. 사람마다 날로 쉽게 익히게 한다는 뜻이니까 이건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쓴 이야기죠. 자, 55번을 보시면요. 55번. 자, 불환, 인지, 불기치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이제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좀 한자로 써야겠네. 불환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 기자죠? 알 기자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기가 답이 되겠죠. 나를 알아준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기지라고 썼으니까 이게 도치가 된 거죠. 도치. 이게 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124페이지에 거기 부정문에서의 도치라고 해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시면요. 56번입니다. 자, 다음에 고사성어에서 나머지 색과 주제가 같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56번에 1번 반포지어죠. 까마귀가 이제 자라면 먹을 것을 부모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풍수지탄, 바람 맞은 나무의 한탄이라는 뜻이죠. 풍수지탄. 그 다음에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정 신성이죠. 세 번째는 혼정 신성. 새벽에도 이부자리를 잘 반듯하게 해드리고 저녁에도 이제 살펴보고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이부자리를 잘 정리해드리고 새벽에 부모님을 살핀다. 부모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수불석권이라는 것은 손에서 책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부모님과 관련이 없죠. 자, 57번은요. 학 불가 이 이렇게 나오는 이게 쭉 나오죠. 이건 뭡니까? 학문과 관련 있죠. 57번은 순자의 권학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제일 앞에 배울학자가 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에서 이제 뭡니까? 교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58번. 벗을 사귀는 거. 자, 벗 사귀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두 번째 나오는 2번의 간담상조죠. 간과 담이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간과 담이 서로 비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간담상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말이죠. 간담상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교재로는 145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간담상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일본의 각주구검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로불변이라는 것은 무식하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의 장사미사는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을 장사미사라고 이야기하죠. 자, 59번 문제를 보시면 우공이산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노력이죠. 우공이 산을 옮겼다는 거잖아요. 노력을 이야기한
3번이고요. 이 우공이사는 이제 여러분 교재 163페이지를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자, 60번 문제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 써요?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 그러니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주머니 속에 있어도 튀어나오죠. 군계일학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번 우후죽순이죠. 비가 온 후에 막 죽순이 막 여기저기 솟는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주검 이야기했고요. 지로기만은 이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61번을 보시면 천자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죠. 이걸 보면 이거는 이제 교재의 226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 보세요. 거기 박스에 나오죠. 춘내서왕 추수 동장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봄이 오고 더위 섭자죠. 더위가 가요.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장 감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담의 장자 감출 장자가 들어가는 게 4번이네요. 1번은 엎드릴 복자고요. 2번은 죽을 사자. 그다음 3번은 잠잘 면자예요. 잠잘 면.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62번에서는 뭡니까? 위인자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231쪽을 먼저 좀 보세요. 231쪽. 그 231쪽이 위인자자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 한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죠. 될 위자니까 그 되어서 어찌 효를 행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뭔가 하고자 하다는 게 뭐냐? 이게 뭔가 하고자 할 욕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 하고자 할 욕자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게 답이겠죠. 자,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3번에 있고. 자, 63번 문제를 보시면 그 강벽 조유백 산청 하유견 뭐 이런 시인데 더욱 유자거든요. 더욱 유자가 이 중에서 어떤 거냐라는 건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자, 244쪽을 펴보세요. 244쪽에 보면 강벽 조유백 할 때 유자 있죠? 요게 더욱이라는 그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이 글자. 자, 64번은요. 64번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것으로 이별의 정서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별할 때 그 3번씩 연창했다. 이게 바로 대동강이라고 그랬죠. 대동강. 정지상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뭐 이걸 이제 송인이라고도 하고 대동강이라고도 하는데 252쪽을 보시면 대동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65번. 자, 65번 문제를 보면 자활 56, 5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260페이지에 나오죠. 260페이지. 26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2번 박스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올바르지 못한 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12호, 그러니까 15세. 15세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니까 지우학. 이고 30의 립이죠. 30의 립. 설립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이 부록이죠. 부록. 이건 다번에 부록이 있죠. 50에 지천명 라번에 있네요. 60은 이순이고 70이 종심소요. 자, 없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입이죠. 입. 그러니까 이 50, 그 뭡니까? 30에 여기 보면 그 이담의 립의 립, 설립자거든요. 여기서 이제 들립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5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5문제를 더 보면요. 자, 66번 문제를 보면, 자, 66번은 264쪽입니다. 264쪽. 264쪽에 이제 문제, 그 박스 2번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는데, 사계절이 공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 이제 끝에 나오는 무비사시지공, 이걸 이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무비사시지공이야.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뭐뭇이 아닌 것이 없다. 사시지공, 사계절의, 이게 의라고 그랬죠? 공이 아닌 것이 없다. 이 안은 이제 평서문에서 쓰이는 종결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해석을 보면 3번이죠. 사계절의 공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67번 문제에서는 이것은 뭡니까? 67번은 이제 272쪽에 나오죠. 272쪽. 자, 272쪽에 나오는 이제 맹자의 어떤 성선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위에 거는 넘어가고요. 측은지심 인지단, 이렇게 나왔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인의 실말이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의 이런 뜻이죠. 인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실말이다. 이 실말의 단자가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게 답이겠죠. 자, 여기 들어간 것은 4번. 자, 68번은요. 비인, 불인,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그 105쪽에 이제 보면 나오는 내용이 이제 있죠. 비인.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뭇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건데,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비라는 것은 보통 뭐뭇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비인, 불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 참지 않는다는 거죠. 불인, 참지 않으면 비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9번은 맹자 이야기죠.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에 포함되지 않는 거 당연히 1번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천하의 왕노릇하다. 이때 왕자는 이제 왕노릇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동사로 쓰인 거고요. 자, 마지막 70번 문제에서는 이것도 이제 2019년에서 이 시는 설명을 드렸죠. 박인양의 시라고 그랬고, 이 중에서 이제 밑줄 친 부분, 거기 보면, 이것은 뭡니까?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되는 거. 이것은 일종의, 시각과 청각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밑줄 친 부분, 시각과 청각. 자, 이 시가, 255쪽에 있어요. 255쪽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55쪽에 시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구절이죠. 타병도강, 번낭저, 그다음에 경성요월, 나군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탑 그림자가 강에 거꾸로져 물 아래 번뜩인다. 그러니까 번뜩인다는 것이니까 이제 시각적인 거죠. 종소리가 달을 흔드는 게 또 들리겠죠. 또 구름 사이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청각이죠.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잘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시각과 청각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2018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생활한문 풀어봐 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